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기 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정부 사후 활용 계획이 결국 변경됐습니다. 투자 여건은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민간 기업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번 사후 활용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 기업은 국제관이나 비고와 같은 시설을 10년 동안 빌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통째로 사야 했던 기존 계획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주변 지역의 인구수 등 약점도 여전해 장기 임대만으론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민간 투자자 공모에 앞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조사해놓은 기업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도 업종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치 업종이 박람회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아울렛 같은 업종은 지역 상권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는 여전히 풀기 힘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 주민들이 해상 케이블카와 유람선 운항에 따른 주말 교통 대란을 해소해 줄 것을 여수시에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 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농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돌산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상 케이블카 개통 당시 여수시가 약속한 셔틀버스 운행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돌산 주민들의 생계 위협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직 고흥군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 폭행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 의회 김모 의원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빌린 돈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쯤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 과정에서 기체 이상으로 결항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탑승한 승객 50여 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2시간 넘게 대기하다 다음 편 여수행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계기판에 날개 쪽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지시 등이 들어와 기체 점검을 위해 결항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시설 준비는 다 마쳤고 이번 주 무등산에서는 성화 체화가 시작돼 본격적인 성화 봉송에 들어갑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위해 새로 만드는 경기장은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여대 다목적 경기장과 남부대 수영장, 진월동 테니스장은 공사를 모두 마쳤고 양궁장은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수리해 사용하는 경기장 65개의 경우는 한때 준비가 덜 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이제는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학사 일정 때문에 다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전이 단일 구매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2억 원어치의 입장권을 사는 등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권 구매 약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의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60억 원, 지금까지는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입장권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화 봉송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오늘 4일 무등산에서 체화한 다음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화와 합친 뒤 한 달여간의 성화 봉송에 들어갑니다.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 과정 자체가 유대회를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D-11인 21일에는 열린 음악회가 열리고 개막 일주일 전인 23일에는 선수촌 입촌식이 열리면서 실질적인 유대회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대 총장 선거에 참여할 외부 선거인단의 추천 접수율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 총장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16개 기관에 학예위원 추천 요청을 한 결과 70%에 가까운 기관들이 선거인단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인사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일쯤 학예위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위원회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여수시가 원도심 남산공원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모두 290억 원을 들여 남산공원 주변 16만 8천 제곱미터 부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선 1단계 사업인 진입도로와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0년까지 공원 내에 광장과 조각공원 등을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한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생명의 땅 갯벌은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갯벌을 보존해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과 붉은색 염생식물이 펼쳐진 갯벌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조개를 캐고 작은 개를 쫓아다니며 자연스럽게 갯벌의 가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웁니다. 얘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얘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갯벌의 40%를 보유한 전남. 그 가운데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문객 센터가 무안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에서의 단순한 잡는식 체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바다와 해양의 가치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섬과 갯벌, 청정바다를 보유한 신안다도에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신안군 전역으로 보전지역이 확대됩니다. 지정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인 신안군 증도는 지정 전 37만 명이던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는 80만 4천 명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신안 지역 농수특산물 매출액도 814억 원에서 1238억 원으로 52% 증가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청정 이미지가 높아진 셈입니다. 최소한의 그 탐방 편의 시설을 만드는 그런 정도로의 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하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갯벌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안섬과 갯벌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해파리 출현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에서 1.2도가 높아 이달 중순쯤 해파리 출현이 예상된다며 각 시군과 함께 절단망과 분쇄기 등 제거 장비와 제거 작업 참여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주 1회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심 단계에서부터 해파리 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근의 갈치잡이가 어획 부진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근해 안강만 수협이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소속 어선 172척의 어획물을 분석한 결과 아귀와 반지, 양태 등이 289톤에 머물렀고 주력 어종인 갈치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제주 연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갈치를 잡는 근해 영승 어선들도 지난달 9일 이후 어획 부진으로 사실상 출어를 포기하면서 제주산 갈치의 위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철새 군집지 인근은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축 질병 위험 지역을 방역 관리지구로 운영하고 백신 미접종 과태료를 2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매실 수확 시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950여 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받아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95개 농가 90헥타르에서 일제히 시작된 매실 수확을 돕는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특히 고령자와 부녀자, 보훈 가족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순천시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천검역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의심 환자가 신고되면 환자를 즉시 격리 조치시키고 감염병 거점병원을 거쳐 치료 격리병원인 전남대학교 병원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발굴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에서 구전되는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의 설화를 발굴 보존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하고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설화 발굴 용역과 문화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2단계 사업으로 이야기 창작과 산업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설화 발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